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소화의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침으로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죠.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습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혈액순환이 좋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하고, 다시요.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체온, 특히 속체온, 복부 내부 온도가 높죠.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와 장 속에서 음식이 발효되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와 장 속에서 내가 먹은 음식은 두 가지의 길을 갑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발효, 한편으로는 부패.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발효, 소화력이라는 것은 발효의 힘. 그럴 의미는 발효는 당연히 온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야 되고, 특히 우리 몸속에서의 여러 가지 소화 효소와 그 다음에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균들, 유익균들, 이들이 적정한 활동 온도 조건은 37도씨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내부 온도는 37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게 아주 좋죠. 그러면은 음식이 또 장내 유익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복부 내부 온도가 높고,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여기서 요 소화력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말로 보자고요.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높고, 체온이라고 말하면은 복부 내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소화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소화력을, 체온이나 혈액순환은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쉽게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소화력이죠. 이 소화력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요것만 우리가, 그래서 즉 종류와 섭취 방법, 결국 식이 습관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소화력에 대해서, 소화란 게 뭐고 체온이라는 게 뭔지, 자꾸만 많은 분들이 이 둘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혼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온은 제가 우리 내부 체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라고 하면은, 체온 중에는 이렇게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분리형 체온이 있고, 당연히 정상 체온이 있고, 그리고
내적 냉증을 인정하는 그런 체온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차갑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정상 체온은 어떤 거냐면은 상체와 하체의 온도 차이가 없는 사람. 불리형 체온은 상체와 하체 온도 차이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불리형 체온, 오늘은 불리형 체온에서 얘기해버렸죠. 기본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때는 양미간사의 상단전, 그리고 여기 하단전, 그리고 양무릎, 요 네 군데를 측정해서 분포도를 보면 알죠. 여기 하단전과 상단전, 양미간 사이의 온도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하단전이 따뜻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여기 위쪽이 높으면은 말 그대로 열받아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론 양무릎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정확하게 누구나 다 차이 나죠.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 차이, 단전과 무릎 차이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 체온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뱃속 온도가, 위장의 온도가 37도씨 이상을 유지해서 겉체온이 최소 36.5도 이상이 되죠. 이게 정상 체온이죠. 근데 이제 불리형 체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명히 위화장애, 즉 배의 온도는 차갑고 여기는 냉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횡격막 아래에 이렇게 위장을 포함해서 횡격막 아래쪽으로 지방층이 쌓이게 돼요. 이 지방층이 쌓이게 되면은 지방은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되는 열, 즉 심장과 머리 이런 데서 발생되는 열, 이 열이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위로 상승하게 되죠. 열은 궁극적으로 위로 뜨는 성질을 갖고 있죠. 열은. 특히 열을 발생되는 곳은 운동을 할 때 특히 대퇴부 근육, 또 이게 복근이랄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지에서 이 횡격막 아래쪽에 발생되는 열이 이런 열들을 위로 열은 뜨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열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죠, 다. 근데 순환에 의해서 열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상체와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열은 여기에 전도율이 낮은 지질층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열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올라간 열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상체가 뜨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상단전이 양미간 사이가 하단전보다도 온도가 높죠. 그러면서 머리에 열이 차고 압이 차고, 더군다나 차갑기 때문에 위화장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스들은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뇌로 못 들어가는 것들은 어깨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깨가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열이 위에 차기 때문에 구강과 식도, 비강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런 분들은 냉수를 찾게 되죠. 상체에서는 열과
땀이 나고 그래서 더워하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열체질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특히 한의원에 가면은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열이 있는 음식, 열성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냉성 음식을 먹게 하죠. 권장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자연의 이치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현재 이러한 이 불령 체온인 사람이 열이 위로 뜨는 이유는 아래가 냉해서 냉기막이 형성되면서 못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얼음을 녹여줘야 따뜻하게 녹여줘야 열이 상체에서 상하로 이렇게 순환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냉성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점점점 냉기는 확산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심장이 더 차가운 걸 먹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면서 굳어가죠. 그래서 상체 혈관이 굳어가고, 간이 굳어가고, 심장이 굳어가고, 뇌가 굳어가고, 폐가 말라가고, 비강이 말라가고, 모든 위쪽에 있는 점액성분들이 말라가죠. 입이 마르고, 그래서 자꾸 물을 찾게 되고, 눈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열성 음식을 먹어서 이걸 녹여서, 즉 해동시켜야 되는 거죠. 해동시키면은 아래도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화형 체질, 즉 열이 잘 순환하는 체질.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 몸이 따뜻하다, 나는 체온은 뭐 이상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과식, 폭식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이 과식, 폭식을 하면서 소화력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과식, 폭식뿐만 아니라 간식을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화불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식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량하면은 세포가 굶주리게 되죠. 세포에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세포가 영양실조가 오기 때문에 세포들이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어주라. 그러니까 자꾸만 식탐이 생깁니다. 우리의 식탐,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 식탐을 유발하고 음식의 종류를 선호하는 것, 특정 음식의 종류를 선호하는, 즉 쉽게 말하자면 음식의 종류의 선택권, 그 다음에 식욕, 이것은 누가 선택하냐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장내 미생물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음식을 선택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지 알지만은요, 장내 미생물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와 장, 즉 위와 장의 세포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위와 특히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신호들이 뇌로 집중돼서 내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음식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찮은 미생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죠. 이제 지식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들의 미생물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에서 미생물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내 몸에 좋은 건가, 음식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음식의 종인지 주인인지 한번 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음식 속에서 우리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구성물질이죠. 그럼 영양소라는 게 뭐냐? 음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양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영양학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탄수화물 중에는 이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에 속해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이것만 이게 이제 흔히 이걸 우리가 음식에서 이걸 섭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먹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개별로 섭취해서 한꺼번에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는 거와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완전 식품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그 성분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식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향, 색소, 맛, 이것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거에는 몰랐고, 그렇지만은 서양 영양에서는 몰랐죠. 근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음양오행을 통해서 이것을 향과 맛과 색소에 대해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행생식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5가지 색깔을 먹어라, 5가지 맛을 먹어라. 인도는 향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해서 향으로 치유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직 밝힐 수 없는, 일부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못 밝혀진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독성을 갖고 있죠. 이것들이 식물을 스스로 보호하게 하는 거죠. 독성을 갖고 그래서 외부 생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기 영역에 다른 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식물의 씨가 거기서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아무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먹는 거죠. 이게 영양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비타민제, 그리고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물질, 특정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추출해서 상품화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통째식으로서 완전한 식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식품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완전식품이지 특정한 영양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영양소는 얼마든지 여기 있는 것들은 미네랄을 제외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합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또 다량으로 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합성 비타민, 합성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분자 구조상은 별 차이가 없고 시스형이냐 트랜스형이냐 차이밖에 없죠. 아무튼 우리는 영양소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영양소 발효시켜서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을 뽑아내는 거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것 전체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즉 발효를 잘 시켜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쪼개서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공된 식품이 입을 돋구게 합니다. 나쁜 음식은, 건강에 나쁜 음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에 나쁜 음식. 이게 건강에 나쁘다는 음식을 과잉 섭취한다. 그게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장내 어떤 특정한 미생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쓰고 남들은 맛없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누구냐면 장내에 있는 특정한 미생물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인지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음식의 종류를 선택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네. 내가 이걸 먹을 테니까 이게 싫은 놈은 나가. 내가 이걸 먹을 테니까 이걸 먹고 이것이 좋은 놈들은 아주 여기서 많이 증식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체온을 얘기했고요. 음식을 얘기했어요. 그럼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단연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죠. 소화가 안 되는 것, 즉 발효가 잘 안 되는 음식, 오히려 부패가 쉬운 음식. 이게 뭐냐면은 생선회, 그리고 고지방식, 고단백식. 이것들은 장에서 부패가 되고, 이것은 유해균들이 좋아하죠. 물론 적은 양, 지방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은 식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것들은 유해균이 좋아해요. 그래서 부패로 기울고. 그럼 단순당 식품이라고 하면은 단당류. 단순당 식품이라면 쉽게 말하자면은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설탕, 이건 단당류죠. 그 다음에 이당류, 물엿, 엿당, 이게 단순당 식품이죠. 이것들을 과다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장세포, 위와 장의 세포를 순식간에 당화시켜서 무력화시키고, 즉 당화라는 것은 세포 내에는 늘 혈액으로부터 미네랄을 공급받고 있죠. 근데 일시간에 이 미네랄들은 당, 지방, 단백질, 즉 당, 지방산, 아미노산, 이것들을 대사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이 단순당은
우리가 음식 가공 처리해서 먹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포의 세포가 공급할 수 있는 미네랄 양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과다하게 들어오고 실제로. 그러면 미네랄이 고갈돼요. 그러면 세포 기능 정지. 예를 들어 사탕 구슬만한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 위장 근육 세포들이 약 20분 동안 당화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 미네랄이 고갈되는 것, 순식간에 고갈되는 것을 당화라고 그러죠. 이런 단순당식품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또 혈액으로 들어와가지고 혈액으로 들어와서 중성지방, 고중성지방혈증을 만들고 이것들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에서 산화돼 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자, 회, 고지방, 고단백, 그 다음에 단순당식품. 그 외에는 다 좋아요. 녹말, 전분이랄지, 그 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당이 3개 이상으로 결합된 거고, 녹말 같으면 수천 개 이상 당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어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장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네. 그리고 냉식품, 차가운 음식. 요것들은 어떤 음식인데 차갑게 먹으면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소화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소화력을 개선시키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고, 피를 맑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음식이 위화장 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 음식이 소화액과 만나는데, 이 소화액은 첫째는 소화가 즉 발효라고 했죠. 첫째는 발효제, 발효와 반대는 게 부패죠. 방부제. 그래서 소화액은 음식이 위화장 속에서 썩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죠. 근데 요 발효와 방부를 일으키는 게 소화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효소든 간에 이 효소들은 반드시 미네랄과 결합해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해요. 미네랄과 결합하지 못한 효소들은 효소의 역할을 못합니다. 즉 발효, 방부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음식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속성 재배해서 가공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 속에 자체 내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미네랄과 함께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영양소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줘라. 즉 간을 해서 먹어라. 소금의 성격이 뭐냐면은 발효제죠.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소금이 방부제죠. 염장. 그래서 소금은 발효균을 도와주고 부패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발효와 부패가 이루어지는데, 발효는 영양소, 부패는 독소. 영양소로서 우리 몸은 살아가고 독소로서 우리 몸은 서서히 죽어가죠.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보약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가능한 한 발효 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오행 이론에 의하면은 흙이죠. 즉 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 속에서 들어있는 게 뭐냐? 흙 속에 들어있는 게 미네랄,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 에너지가 있죠. 땅에는 미네랄이 있고, 여기에 물도 있고, 공기 중에 물도 있고, 여기에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기에 질소도 있고, 80%죠. 공기 중에 질소가. 질소, 탄소, 수소, 산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로 합성되어 있고 또 직접 들어있기도 하고요. 미네랄은 미네랄 자체로서 존재하죠. 요게 흙이죠. 이것들은 원소로 있고 또 유기물들이 있죠. 이 유기물들, 이것들은 합성물들이고요. 그래서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 흡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흙 속에 들어있거나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와 물, H2O,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식물은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질소 고정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단백질을 생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미네랄과 태양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팩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식물의 맛과 향과 색을 나타내는 독특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합성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팩터를 식물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했어요. 그리고 합성돼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 속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태워서 열을 얻어내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 합성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탄수화물 배터리, 지방 배터리, 단백질 배터리, 그리고 비타민은 이것들을 태우는데 조효소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이것들은 역시 또 우리 몸속의 세포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적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필요한 거고,
여기에 땅속에서 올라오는 또 미네랄이 있죠. 근데 태양 에너지와 미네랄은 식물이 합성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합성된 것은 이것들이고 이것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은 태워지면은 태양에 태워지면은 열을 내고 이게 만약에 태워진다고 해보세요. 열이 나죠. 그리고 연기가 나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게 섞여 있죠. 고기 같아도 그렇고. 그리고 들어있는 물이 증발해요. 수분이. 이 나갑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여기 어떤 합성된 것이 들어있던 거죠. 그리고 태워질 때 이렇게 해지면서 뭐냐면 태양열을 다시 토해내죠. 만약에 이게 우리 몸속에서 태워질 때 그것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체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 근육의 힘, 또 신경을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수시로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태워지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태워지면서 입김이 나오죠. 물. 그 다음에 우리가 날숨에서, 들숨 말고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열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성분이 태워지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질소 때문에요. 그렇지만 미네랄은 태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들 미네랄 이걸 태우는데 사용되고 밀부는 빠져나가죠. 소모되죠. 그러니까 미네랄은 끊임없이 다시 보충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미네랄은 순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열 다 빠져나가고 물 빠져나가고 그래서 썩은 냄새 나고 고기 썩은 냄새 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나가죠. 근데 남는 거 마지막에 남는 거 미네랄만 나는데 이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할 때 조그만 유골함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흙이죠. 흙, 미네랄. 그럼 이 흙이 어디냐? 이 미네랄이 다른 형태로 있는 거, 이것들이 전부 흙 속에 있는 게 없어지고 순수하게 미네랄만 녹아서 이게 응집되어 있는 게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보죠. 그러니까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종합 미네랄, 이게 소금, 천일염이죠. 천일염, 물론 암염도 있지만은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우리 몸은 흙이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결국 미네랄로 만들어졌다가 미네랄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몸. 미네랄, 흙. 그래서 우리 몸에 근본 재료, 미네랄, 다른 말로 소금. 그럼 우리 몸에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우리 몸이 허물어진다. 우리 몸에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야 된다. 미네랄을 넣어줘야 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들은 합성물질로서 이렇게 충분히 외부에서 공급받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절대적인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은 문제될 게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다 해도 많이 먹고 풍족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미네랄, 우리 몸의 구성물질 그리고 요것들이 이 미네랄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를 우리 몸속에서 이것들을 태우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하는데 반드시 관여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는 것을 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제대로 우리 몸속에 대사가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몸에 쌓여 있어요. 이게 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게 암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속에서 정상적인 대사하지 못하고 쌓여서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이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있어야만이 음식이 정상적으로 식물이 합성하는 합성 물질들, 즉 천연 합성 영양소들이 대사가 돼서 우리 몸을 살려내고, 미네랄이 모자랄 때는 그게 쌓이게 되고, 또 우리 몸 자체가 미네랄로 구성돼서 만약에 미네랄을 부족하다, 이것들을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음식 속에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모자라서 내 몸속에 미네랄 다 써버렸다, 이걸 하는데 그럼 내 몸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미네랄이 없는 게 죄란 얘기입니다. 음식에. 백미가 왜 해롭냐, 나쁘냐? 현미 속에 있는 미네랄이 없는 거죠. 설탕이 왜 해롭냐? 사탕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과일이 왜 해롭냐? 껍질이 갖고 있는 미네랄로 다 대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과당이 육질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당도를 높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또 껍질까지 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게 죄죠. 만약에 설탕에 소금을 탔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건 천연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꿀에도 소금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단식품에는 전부 다 소금을 타야 되고, 모든 음식에 다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이 미네랄들은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되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 축적이 되지 않죠.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중에서 중금속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축적되는 게 아니라 반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아무튼 미네랄이 부족한 게 건강을 잃은 거. 그러면은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몸이 무너진다. 즉 내 몸이라는 집이 무너지는 거죠. 보수하려면 미네랄 넣어줘야죠. 그 미네랄 넣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소금. 그리고 소금 속에서도 충분하지 못하고 모든 음식 속에 거의 대부분 빠져버린 미네랄, 그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칼슘을 양질의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줄 때 내 몸이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보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흙이고 그 흙은 내 몸이고 소금이 그래서 내 몸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늘 내 몸에 필요한 근본 물질인 소금과 칼슘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해 줄 때 우리 몸이 완벽하게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소금에 대해서 또 칼슘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시중에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있어요. 많은 비타민제, 특별한 영양소들. 근데 그거 현혹되다 보면요, 수십 가지, 100가지가 넘는,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80에서 100여 가지에 가까운 건강식품을 이게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건강식품 회사들. 그럼 그걸 죄다 다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정리하자면 어떠한 건강식품도 영양소도 단독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죠. 특정하게 어떤 단독으로 미네랄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어떤 것을 한다. 또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채식 속에 들어있는 그 미네랄들은 각각 기량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다한 나트륨을 밀어내는 게 칼륨입니다. 육식이나 정제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채식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트륨을 밀어낼 수가 없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잡식동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육식동물은 더더욱 아니고, 사람은 잡식동물도 아니란 얘기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초식동물.
그래서 우리는 늘 채식과 가까이 해야 되고, 채식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이 또는 아무리 짜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비타민제, 다른 어떤 특정한 영양소, 어떤 아무리 천연이라고 했다지만은 무슨 호르몬제, 무슨 성장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 관련된 것들은 모든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종합적으로 완전 통체 상태에서 균형 속에서 작용을 하지 어느 하나만 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C는 순수 아스코르브산이라고 그러죠. 이 비타민 C는 합성 비타민 C는 이것만 있습니다. 추출한 거죠. 또 천연 비타민 C라고 해도 순수하게 비타민 C만 추출해 있다면은 요것만 갖고 있는 거죠. 아스코르브산만.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특히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는 플라보노이드. 이러한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이게 필요하고, 또,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고, 다른 미네랄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천연 비타민 C,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 외에 이것들이 대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마치 양파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제품을 이게 천연이지,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뽑았다고 요구만 쪽 빼면은, 비타민 C만 쏙 빼면은요, 즉 이것이 없는 비타민 C만 있는 것은 이것만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자, 과다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보충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할 때 상대적인 다른 물질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다양한 거 이것도 좋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건강식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걸 다 먹어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B군 제품들 다 합성이잖아요. 천연이 있다고 해도 역시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완전식이 아닌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먹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특히 식물 내재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맛과 향과 냄새가 진한 허브식품들, 즉 향신료들, 그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건강식품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또 건강식품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런 제품이 없지?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드셔도 되지만은요, 그게 그렇게 거기에 표기된 내용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은요, 밥상을 훨씬 더, 반찬류, 찬류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좋은 것들, 천연 있는 것들,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